주문 도와드릴게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양현빈은 고개를 들었다. 등심 하나 주세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그의 시야 끝에 익숙한 얼굴이 걸렸다. 아주 잠깐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양현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확신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공주아는 그의 뒤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시선이 간 것뿐이었다. 낯설지 않은 뒷모습,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그런데 그가 고개를 돌린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아, 소리 없는 깨달음이었다. 공주아는 본능적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놀람을 웃음으로 덮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양현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 길게 남았다. 둘은 아는 사이도 모르는 사이도 아닌 어딘가에 서 있었다. 양현빈은 자리에 앉으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움직였다. 공주아는 그걸 보고 확신했다. 이 사람 알고 있다. 자기만 헷갈리고 있었고 이 남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 사실이 괜히 마음을 간지렸다. 자주 오세요? 양현빈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이라 오히려 심장이 뛰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요. 공주아는 말끝을 흐렸다. 그 그냥이라는 말 안에 지금 이 상황이 전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양현빈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확인처럼 느껴졌다. 돈가스가 나왔다. 김이 올라오는 접시를 보면서도 공주아는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양현빈도 비슷했다. 둘 다 먹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다. 회사에서는 공주아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열릴 것 같았다. 그날 밤 그 이름, 그 기억.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지금의 이 공기가 사라질 것 같아서였다. 양현빈은 그 망설임을 조용히 기다렸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그 말이 묘하게 배려처럼 들렸다. 계산대 앞에서 둘은 동시에 멈췄다. 제가 할게요. 양현빈이 말했다. 아니요, 제가. 공주아도 같은 순간 말했다. 잠시 정적. 그리고 둘 다 웃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양현빈이 한 발 물러섰다. 공주아는 그 선택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게 좋았다. 가게를 나서며 둘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었다. 몇 걸음쯤 떨어졌을 때 공주아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양현빈도 같은 순간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서로가 같은 기억 위에 서 있다는 건 분명했다. 이미 알아본 사이였고 아직 말하지 않은 사이였다. 그래서 조금 달콤했고 조금 아쉬웠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공주아는 회사 로비에서 괜히 걸음을 늦췄다. 어제의 장면이 밤새 머릿속에서 여러 번 대감기된 탓이었다. 눈이 마주치던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그리고 뒤돌아보던 마지막 장면까지. 괜히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를 다시 마주쳤다. 양현빈이었다. 이번엔 어제처럼 놀라지 않았다. 대신 더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공주아가 먼저 인사했다. 말투는 완전히 회사 사람의 것이었다. 양현빈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어제 돈가스 집에서의 그 미묘한 공기가 여기까지 따라온 느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제는 양현빈이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공주와의 손이 가방끈을 살짝 움켜쥐었다. 괜찮으셨죠? 그가 말을 고쳤다.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마치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스스로 선을 긋는 사람처럼. 공주와는 작게 웃었다. 네, 괜찮았어요. 그 대답은 사실이기도 했고 거짓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둘은 동시에 내렸다. 걸음이 자연스럽게 나란해졌다가 누군가 나타나자 다시 떨어졌다. 그 작은 거리 변화가 괜히 마음에 걸렸다. 회의실에서 양현빈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차분했고 결정적이었고 조금의 빈틈도 없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의 시선이 공주아에게 잠시 머물렀다. 업무적인 시선. 그런데 공주아는 그 짧은 순간에 어제의 눈빛을 겹쳐보게 됐다. 아니야. 지금은 회사야. 스스로를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고 공주아는 자료를 정리하며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그런데 양현빈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었다. 어제, 이번엔 그가 말을 끝까지 꺼냈다. 공주아가 고개를 들었다. 불편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는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대신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태도만 있었다. 공주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덧붙였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요. 그 말에 양현빈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 그 정도면 다행이네요. 그 짧은 미소가 공주아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그날 저녁 공주아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 시장에서 양 회장 만났다. 공정한의 말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어땠어요? 공주아는 괜히 묻지 않아도 될 질문을 꺼냈다. 공정한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이란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그때 어머니가 말을 보탰다. 주아야, 요즘 회사에서 사람 조심해라. 그 말에 공주아는 숟가락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일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도 있는 거야. 그 시선이 괜히 날카롭게 느껴졌다.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양현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밤 공주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선부터 지켰다. 오늘 회의 자료 잘 정리해 주셔서요. 업무적인 이유. 그런데 목소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다. 별 말씀을요? 공주아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그냥 양현빈이 말을 고르듯 말했다. 어제처럼 마주치게 되면 불편하실까봐. 그 말이 왜 이렇게 솔직하게 들리는지 공주아는 알 수 없었다. 아니에요. 공주아는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다. 불편하진 않아요. 대신 말하지 않은 말이 있었다. 신경 쓰일 뿐. 양현빈은 그 말을 묻지 않았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이 둘 사이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공주아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다. 좋은 밤 되세요. 아주 짧은 문장.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는 사이가 된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로 남은 것도 아닌 상태. 그래서 더 설레고 더 아쉬운 사이. 둘은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서로의 하루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말 오후 공주아는 오랜만에 운정시장에 나와 있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집에 있기엔 답답했고 회사 근처를 맴돌기엔 괜히 더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았다. 시장 골목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인들의 목소리, 튀긴 기름 냄새, 천천히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데도 공주아는 이곳이 어제와는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그 생각을 하며 상인회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회관 안쪽에서는 어른들 몇 명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공주아는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잠시 멈춰섰다. 그 순간 익숙한 이름이 들렸다. 양 회장 쪽도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진 않겠지. 공주아의 발걸음이 그대로 굳었다. 그 집안은 원래 그런 데잖아. 다른 목소리가 받아쳤다. 아들까지 들어왔다며. 그 한마디에 공주아의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아들? 공주아는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쪽이랑 괜히 엮이면 피곤해진다. 맞아. 괜히 젊은 사람들까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말 끝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들린 이름. 그 총괄 이사라는 친구 말이야. 공주아는 숨을 들이마셨다. 괜히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왔다. 주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정하니 회관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공주아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웃었다. 그냥요. 공정아는 딸의 얼굴을 잠깐 살폈다. 괜찮아?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리는지 공주아는 설명할 수 없었다. 네,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발 늦게 말을 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믿지는 말고. 공주아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공정아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일이란 게 언제든 사람을 바꾸거든. 그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공주아의 마음에는 경고처럼 남았다. 그날 저녁 공주아는 회사 근처를 괜히 한 바퀴 더 돌았다. 시장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만 혼자서 바빠진 느낌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양현빈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지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조심스러웠다. 네, 공주아는 조금 숨을 고르고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시장 쪽에 계셨다고 해서요. 그 말에 공주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누가 그래요? 우연이요. 양현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게 더 신경 쓰였다. 괜히 불편한 말 들으셨을까봐. 그 한마디에 공주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네. 그는 자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공주아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아직은. 양현빈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 말 뒤에 덧붙이지 않은 말들이 공주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공주와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좋은 감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감정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지는지.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괜히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그 문장이 위로인지 거리두기인지 공주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여러 사람의 말과 시선이 둘 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르고 있었다. 달콤했던 감정 위에 이름 모를 불편함이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월요일 아침 공주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누군가를 피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냥 사람이 없는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다. 책상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어제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괜히 엮이면 피곤해진다.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들이 자기한테 직접 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목처럼 느껴졌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양현빈은 늘 그렇듯 마지막에 들어왔다. 공주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자리에 앉는 순간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다. 시작하죠. 차분한 목소리. 공주와는 자료를 넘기며 집중하려 애썼다. 그런데 회의가 중반을 넘길 즈음 그의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선. 마치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다. 공주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 대신 신호만 보냈다. 그걸로 충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이 흩어졌다. 공주와는 자료를 챙기며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혹시 그가 말을 걸까 봐서가 아니라 말을 걸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예상대로 양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점심시간 공주와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주아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동료의 질문에 공주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조금 늦게 나왔다. 동료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 그 웃음이 괜히 부러웠다.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게 오후 내내. 양현빈은 공주와에게 업무 외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게 분명 배려라는 걸 공주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공주와의 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다. 회의 자료 수정본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낸 사람 양현빈. 딱 그 정도 거리. 공주와는 파일을 열어보고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 다시 보냈다. 감정이 들어갈 틈이 없는 대화였다. 그게 지금은 맞는 방식 같았다. 퇴근길 회사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또 마주쳤다. 우연이었다. 먼저 가세요. 공주와가 먼저 말했다. 양현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투는 회사에서도 돈가스 집에서도 아닌 그 중간쯤이었다. 공주와는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물었다. 총괄 이사님. 양현빈이 뒤를 돌아봤다. 공주와는 잠시 말을 고르다 결국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거리 두기였고 동시에 붙잡는 말이었다. 양현빈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답이 왜 이렇게 아쉬운지 둘 다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공주아는 불을 켜지도 않고 창가에 섰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마음은 유난히 지쳐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공주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답장을 하지 않는 것도 지금의 선택 같아서였다. 그날 이후 공주아는 일부러 더 바빠졌다. 회의가 있으면 먼저 자료를 준비했고 업무가 끝나면 괜히 자리를 오래 지켰다. 그렇게 하면 생각할 틈이 줄어들 것 같았다. 하지만 생각은 틈을 기다리지 않았다. 양현빈은 확실히 변했다. 불필요한 시선이 사라졌고 불필요한 말도 줄었다. 회의 중에도 공주아에게 필요한 말만 했다. 그게 정확했고 그래서 더 선명했다. 이 방향으로 가죠. 업무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공주아가 자료를 챙길 때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였다. 공주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다. 네.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퇴근길이 유난히 늦어진 날이었다. 회사 건물 앞에서 공주아는 잠시 서 있었다. 집으로 바로 가기엔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고 어디로든 가기엔 하루가 너무 길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잠깐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양현빈이었다. 그는 말없이 우산을 내밀었다. 공주아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아요. 습관처럼 나온 말이었다. 양현빈은 우산을 거두지 않았다. 비 많이 옵니다. 그 말이 부탁처럼 들리지 않아서 공주아는 더 망설였다. 결국 우산 아래에 함께 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딱 한 사람 반 정도였다. 어깨는 닿지 않았고 숨결만 조심스럽게 섞였다. 오늘도 바쁘셨죠? 양현빈이 먼저 말했다. 네. 공주아는 짧게 대답했다. 그게 지금의 최선 같았다. 잠시 빗소리만 들렸다. 아까 말한 거. 양현빈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공주아는 그가 끝내지 않은 문장을 굳이 묻지 않았다. 서로 무슨 말을 삼켰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지금은 양현빈이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죠? 그는 확인하듯 말하지 않았다.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둘은 멈췄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다. 여기서 각자 가는 게 좋겠네요. 공주아가 먼저 말했다. 양현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는 우산을 공주아 쪽으로 조금 더 기울였다. 아주 사소한 행동. 그런데 그게 이별처럼 느껴졌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양현빈이 말했다. 총괄 이사님도요. 공주아가 답했다. 신호가 바뀌었고 공주아는 건너기 시작했다. 몇 걸음 가다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다. 양현빈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산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누구도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오늘의 인사였다. 집에 도착한 공주아는 젖은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묘하게 따뜻했다. 손에 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다. 오늘 비 맞지 않으셨죠? 아주 짧은 문장. 공주아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덕분에요. 그게 처음으로 선 안쪽에서 보낸 말이었다. 양현빈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였다. 그런데도 그는 알았다. 이 하루가 앞으로를 조금 바꿔놓았다는 걸. 오화 마무리.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다. 연인도 아니고 완전히 남도 아니었다. 서로를 알아봤고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진 사이였다. 닿지 않았지만 분명히 남아버린 감정. 그 감정은 서두르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게 각자의 하루 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었다.